안녕하세요, 림입니다. 이번엔 프린세스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백설공주를 스컬팅하고 리토폴로지 후 텍스처 페인팅을 입히고 쉐이프키와 IK 리깅을 이용하여 여러 표정과 여러 포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스컬팅 튜토리얼 영상이 파트 1으로 올라가고 백설공주의 드레스와 커브를 이용한 헤어 모델링이 파트 2로 올라갑니다. 파트 3로는 리토폴로지와 텍스처 페인팅이 올라갈 계획입니다. 파트 4로 쉐이프키와 IK 리깅 영상을 담을 예정입니다. 우선 필요한 애드온과 사이클 시스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왼쪽 위에 에딧 프리퍼런스를 클릭해준 후 애드온 탭에서 루프를 검색 후 체크를 해줍니다. 그 후 F2와 노드 랭글러와 리기 파일을 각각 검색 후 체크해줍니다. 시스템 탭에서 RTX 그래픽카드를 쓰는 분들은 NVIDIA의 그래픽카드 체크 후 언두 스텝을 최대한 많이 올려줍니다. 설정을 마쳤다면 왼쪽 밑에 직선 3개 버튼을 눌러 세이브 프리퍼런스를 눌러 설정을 저장해줍니다. 렌더 프로퍼티스 탭으로 가서 사이클 렌더 설정을 해줍니다. 제가 자주 쓰는 엑스레이 모드와 와이어 숏컷 단축키를 지정하겠습니다. 화면에 박스가 있는 상태에서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뷰포트 쉐이딩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 엑스레이 모드의 왼쪽의 박스를 오른클릭 후 체인지 숏컷을 눌러준 다음 Alt G를 입력해 줍니다. 엑스레이 바를 1로 올리게 되면 페이스는 불투명하게, 엣지와 버텍스는 2가 되어 보이게 됩니다.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 뷰포트 오버레이 옆 화살표를 눌러 와이어 프레임 체크 표시에 오른클릭 후 체인지 숏컷을 체크한 다음에 Alt X를 누르면 단축키가 입력이 됩니다. 와이어 숏컷을 설정하게 되면 오브젝트 모드에서도 메쉬의 구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ift A를 눌러 UV 스피어를 생성 후 스컬트 모드로 들어가서 0.01로 리메쉬를 해줍니다. 엑스레이 모드도 같이 켜준 후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이리저리 문질러 줍니다. 이 과정은 스컬팅하기에 좋은 메쉬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어느 정도 노이즈가 보이지 않게 되면 작업하고픈 캐릭터를 세세하게 연구해 봅니다. 이건 제가 먼저 만들어 놓은 백설공주의 모델링인데 보통 저는 3D 작업을 하기 전에 구글링으로 제가 만들어야 할 캐릭터의 시안을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구글링으로 백설공주를 치면 비슷한 하풍의 캐릭터 시안을 많이 모아놓고 뜯어보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백설공주의 얼굴 특징을 찾아보면 우선 눈이 비현실적으로 큰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코랑 입을 합쳐놓은 길이보다 눈이 조금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스러운 캐릭터를 만들 땐 상단이 하단보다 더 커야 돼요. 예를 들어 반으로 자른다면 상단이 하단보다 커야 어린이스러운 캐릭터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중성적이거나 여성스러운 또는 소년 같은 캐릭터를 만들 땐 상단과 하단이 비슷한 길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옆모습 뷰로 봤을 때 눈 부분이 중앙에 위치하게 되고 코, 입, 턱을 나눠서 이마 부분을 넓게 잡아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브러쉬에는 레디우스와 스트렝스, 플러스 마이너스 모드가 있습니다. 레디우스는 브러쉬의 반경입니다.
단축키 F를 누르고 마우스를 좌우 이동하고 클릭하여 브러쉬의 반경을 잡아줍니다. 스트렝스는 브러쉬의 강도입니다. Shift F를 눌러 강도를 정해주면 됩니다. 브러쉬에서 플러스 모드와 마이너스 모드는 음각과 양각을 뜻합니다. 플러스 모드일 때는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하면 반대로 마이너스 모드가 되고, 마이너스 모드일 때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하면 플러스 모드가 됩니다. 그냥 드래그를 하게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모드 그대로 보여집니다. 옆에 있는 5개의 메뉴 중 텍스처는 검정색과 하얀색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도장 툴처럼 사용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기능 말고도 다른 기능이 있지만 저는 도장 툴처럼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텍스처란에 이미지를 불러오고 스트로크는 앵커드로 바꿔 사용합니다. 일직선의 스커팅이 필요할 때 스테빌라이즈 스트로크 옵션을 켜고 작업을 합니다. 분홍색 선을 따라 선이 움직이니 손떨림 보정이 있어 유용하게 쓰는 편입니다. 팔로프 탭에는 하위 뜨는 메뉴의 생긴 모양과 비슷하게 브러쉬 형태가 움직이는 편이기에 브러쉬의 여러 가지 모양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오른쪽에 미러 X, Y, Z 축이 있습니다. 스커팅을 할 때 미러를 켜고 작업해야 한쪽에 하는 작업이 반대편에 미러되어 보입니다. 스커팅에는 다인토프 방식과 리메시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 백설공주는 리메시의 방식으로 스커팅 진행하였습니다. 스커팅을 할 때 블렌더 내의 기본 그림자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땐 솔리드 모드의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맥캡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에는 브러쉬 툴바가 있습니다. T키를 눌러 툴바를 닫고 열 수 있습니다. 브러쉬 툴바를 드래그하여 브러쉬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브러쉬 위에 마우스 커서를 두면 각 브러쉬의 단축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를 클릭하고 도구 탭으로 가면 처음 설명드렸던 메뉴들이 있습니다. 보통 저는 스컬팅을 할 때 드로우 브러쉬, 드로우 샤프 브러쉬, 인플레이트, 크리즈, 핀치, 그랩, 엘라스틱 디폼 브러쉬, 마스크 브러쉬 이렇게 8개 정도의 브러쉬를 자주 씁니다. 말씀드린 브러쉬 상태에서 Shift를 누른 채 마우스를 스컬팅 오브젝트에 대고 문지르게 되면 스무딩 효과가 나는 브러쉬 형태로 바뀝니다. 우선 엘라스틱 브러쉬는 큰 형태를 잡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랩 브러쉬는 엘라스틱 디폼 브러쉬와 레디우스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엘라스틱 디폼 브러쉬보다 세밀한 부분을 당길 때 사용합니다.
모든 브러쉬에는 팔로프 기능이 있습니다. 하위 뜨는 메뉴의 생긴 모양과 비슷하게 브러쉬 형태가 움직이는 편이기에 브러쉬의 여러가지 모양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마스크 브러쉬의 단축키는 M키입니다. M을 눌러 마스크할 부분을 지정해줍니다. 마스크된 영역은 브러쉬에 간섭이 되지 않습니다. 컨트롤 I로 인버트하여 브러쉬 작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뷰포트에서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쇼 오버레이 옆 화살표를 눌러 마스크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Alt M으로 마스크를 해제해 주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드로우 브러쉬는 눈 구조와 코의 모양에 살을 빼거나 더할 때 사용하는 브러쉬입니다. 드로우 샤프 브러쉬는 마이너스 모드일 때 컨트롤을 눌러 윤곽을 잡아줄 때 사용합니다. 크리즈 브러쉬는 입술 모양의 대략적인 형태를 잡아줄 때 사용하는 편입니다. 인플레이트 브러쉬는 동그랗게 올라오는 브러쉬입니다. 드로우 브러쉬와 함께 입술과 볼, 엉덩이 등 인체에서 동그란 부분이 표현이 필요할 때 자주 쓰는 브러쉬입니다. 핀치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조여주는 브러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술 틈이 있는 곳에서 마우스를 중간쯤에 드래그를 해주면 틈이 조여집니다. 귀나 입술, 눈 형태의 선명한 틈을 원할 때 자주 씁니다. 드로우 브러쉬로 눈을 좀 파준 다음에 그랩 브러쉬로 이리저리 모양을 만들어 주는 과정입니다.
드로우 브러쉬를 작게 만들어서 눈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흔적을 남긴 다음에 그 흔적에 따라서 드로우 브러쉬로 안구가 들어갈 부분을 파주었습니다. 그랩 브러쉬와 엘라스틱 브러쉬로 계속 이렇게 3D 캐릭터다 보니까 이리저리 회전을 하면서 튀어나와야 할 부분과 들어가야 할 부분을 상상하면서 드로우 브러쉬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브러쉬들로 형태를 잡아주는 과정입니다. 크리즈 브러쉬로 컨트롤 키를 누른 후 턱이 될 부분을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준 후 드로우 브러쉬로 턱이 될 부분을 파주었습니다. 스컬팅을 하고 있는 구체를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볼살이 나와야 하는 부분과 볼살이 이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드로우 브러쉬와 인플레이트 브러쉬를 섞어가며 캐릭터의 깊이감을 더해주는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뷰포트에서 N키를 누르면 오른쪽에 사이드바가 하나가 뜨는데 이때 뷰탭에서 포컬 랭스를 조절을 해줍니다. 이 포컬 랭스는 초점 거리를 정해주는 기능이에요. 치수를 올리면 보고 있는 카메라의 왜곡을 없애주는 좀 기능이 있지만 치수를 너무 올리게 된다면 캐릭터가 넙대대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80에서 100 정도의 치수로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뷰포트에서의 포컬 랭스와 또 카메라 탭에서의 포컬 랭스의 기능이 또 따로 있는데 카메라 뷰로 보게 됐을 때 지금 포컬 랭스가 20으로 맞춰져 있어요. 이때 뷰포트에서 넣었던 수치의 값을 비슷하게 정해주면은 뷰포트를 보면서 작업을 했던 작업물이랑 카메라 뷰에서 잡히는 캐릭터의 왜곡이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스컬팅을 한 다음엔 방금까지 작업한 부분을 또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계속 확인을 해야 제가 원하던 작업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업을 한 다음 이제 멈추지 않고 다시 또 돌려보면서 계속 세세하게 터치를 하면서 디테일을 잡아가는 과정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입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형태가 변하면 조금 입이 튀어나온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터치를 좀 섬세하게 하는 편이에요. 드로우 브러쉬와 인플레이트 브러쉬로 입술의 형태를 어느 정도 잡았다면은 크리즈 브러쉬로 윗입술의 입술산의 형태를 좀 잡아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좀 힘있게 잡게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인중과 입술의 산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터치를 계속 섬세하게 한다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주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작업물이 나올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엔 한번 작업했던 부분을 한 수십 번 계속 뜯어서 보면서 다시 작업을 계속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이제 결과물을 보게 되면은 제가 제가 원했던 그런 형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놓쳤던 부분들이 있나 확인을 하면서 스컬팅을 계속하는 편입니다.
귀 부분이 녹화가 되지 않아서 다시 녹화해서 보여드립니다. UV 스피어를 생성한 후에 스컬트 모드로 들어와서 0.01 리메쉬를 해준 다음 X 미러를 켜주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노이즈를 제거해 줍니다.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서 S로 스케일을 조정해 준 후 G키를 누르고 Z키를 눌러서 위로 이동, 귀 옆에 위치해 주게 만들고 SY를 눌러서 SY축으로 축소를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SG 버튼을 눌러서 좀 더 길게 만들어준 다음에 SX를 눌러서 X축으로 축소를 해준 다음 R을 눌러 마우스를 움직여서 귀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탑으로 봐서 RZ를 눌러서 마우스를 움직여준 후 귀가 뒤통수 부분에 위치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다음 스컬트 모드로 들어와서 X 모드는 꺼주고 드로우 브러쉬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귀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때 너무 강도가 좀 세지 않은 것 같으면 여기 스트렝스 값을 올리고 귀를 파주면 좀 더 극명하게 귀가 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는 백설공주의 앞머리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랩 브러쉬를 선택한 후 어느 정도 귀의 형태를 맞춰준 다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스무딩을 진행해줍니다. Shift C를 누르면 크리즈 브러쉬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귀 모양을 좀 더 잡아줍니다. 원치 않은 요철이 생겼을 땐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문질러주면은 어느 정도 스무딩이 됩니다. 백설공주의 몸을 만들 차례인데요. 지금 이렇게 전신이 나온 사진은 별로 안 보이는데 지금 상반신을 봤을 땐 몸이 가슴이 부각이 되지 않는 그런 캐릭터라서 가슴을 좀 작게 만들되 그래도 좀 굴곡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약간 S자 라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갈비뼈랑 이게 허리 들어가는 라인도 어느 정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쇄골도 좀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로 만든 다음 2두 3두가 있는 이 부분은 측면에서 봤을 때 살짝, 아주 살짝 뒤로 좀 더 밀려있는 형태로 만들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팔은 팔꿈치죠. 여기 팔꿈치 부분에 그 사람의 뼈는
이 부분이 좀 튀어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좀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팔꿈치 부분이 좀 많이 튀어나와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만화 캐릭터다 보니 그렇게 많이 표현은 하지 않고 약간의 굴곡을 주는 것만으로 표현을 하고 진행했습니다. 팔 같은 경우엔 두나 갈비뼈 그리고 허리 라인을 만든 것처럼 UV 스피어를 리메시 한 다음에 스컬핑을 해도 되지만 실린더를 생성을 해서 에디팅 형식으로 팔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팔과 손을 만들 땐 스킨 모디파이어를 사용하거나 실린더와 큐브를 이용하여 만드는 방식 또는 얼굴과 목, 몸체를 만들었던 UV 스피어를 이용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자신이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손가락을 큐브로 에디팅할 땐 큐브를 생성 후에 에딧 모드가 아닌 오브젝트 모드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 후 에디팅을 해주었습니다. 손가락을 Y축 미러로 에디팅하고 미러를 어플라이 하기 전 클리핑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체크가 되어 있어도 어플라이 후에 모양이 이상하면 X축 선상에 있는 버텍스들을 Y축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면 클리핑이 됩니다.
얼굴과 귀를 컨트롤 J로 합치기 전에 귀의 미러 모디파이어를 어플라이 해줍니다. 두 구체를 복수 선택을 하고 얼굴 모델링을 마지막으로 클릭해 준 다음 메쉬로 전환을 한 다음에 조인해 줍니다. 스컬트 모드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0.01 리메쉬를 해주세요. 임시 안구를 만들어 눈의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보는 과정입니다. 눈의 위치를 잡고 난 후엔 안구를 만들어 제작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UV 스피어로 임시 안구를 만들어서 눈의 위치를 잡으셔도 됩니다. 안구와 눈의 형태를 잡을 땐 측면을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안구가 너무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해주면서 스컬트를 계속 진행해주세요. 임시 안구는 지우고 UV 스피어를 생성해서 안구를 만들었습니다. UV 스피어를 생성한 후에는 세그먼트를 16으로 조절을 한 다음 안구를 만들어 주세요. UV 스피어의 세그먼트를 16으로 조정을 한 이유는 원래 UV 스피어의 세그먼트의 수는 32로 꽤 많은 버텍스와 엣지와 페이스가 몰려있는 형태예요. 안구 같은 부분은 얼굴 모델링에서 중요한 부분을 하지만 제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버텍스와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최대한 간략하게 조절을 한 다음 서브 서페이스 모디파이어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동그랗게 보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세그먼트 수를 최대한 적게 활용을 해서 안구를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얼굴 방향을 돌려가면서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스컬팅을 계속 진행해 줍니다. 목과 몸체 팔을 조인해주기 전 미러가 되어 있는 모델링은 미러를 어플라이 한 후에 조인할 모델링들을 복수 선택 후 메쉬로 전환을 해줍니다. 조인하기 전 갈비뼈의 모델링을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고 컨트롤 J로 조인해줍니다.
솜 같은 경우엔 리메쉬를 한 다음 약지와 소지 사이에 겹치는 메쉬의 문제는 리토폴로지를 진행을 하면서 무시될 메쉬의 양이기에 적절한 복셀 사이즈의 리메쉬로 진행을 했습니다. 헤어와 옷 등 여러 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스컬핑 작업을 했던 모델링을 한 번 더 디테일을 살려줍니다. 화면에 나오는 헤어와 옷 모델링은 제가 작업할 때 모델링에 눈이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작업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백설공주의 스컬핑은 끝났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컵으로 헤어 모델링을 만드는 방법, 머리띠, 드레스 모델링, 치마 부분의 애니메이션 튜토리얼이 올라갑니다.